오늘은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부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배치 부대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이나 9개월 단위로 부대 전체를 교대하는 그러한 방식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주한미군 부대 중에서 단위부대, 즉 대대나 여단이 대한민국의 주둔해 있었는데 3, 4년 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대대나 여단별로 지휘부를 제외하고는 6개월에서 9개월 단위로 부대가 전체가 바뀌는 것을 순환부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미 2사단 같은 경우 한 달에 약 500여 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부대로부터 공백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휴가를 가거나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배우자가 아프거나 이런 등의 이유로 부대를 이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도 완전한 부대가 편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군에서도 늘 있는 일인데, 이와 같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군에서는 순환배치 개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순환배치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부대들을 파견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하고도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순환배치 부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완벽한 전투 부대를 9개월 단위로 계속 유지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미 측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취지는 좋은데 우리한테는 좀 불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미군 친구들은 반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반대하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첫째는 이와 같이 순환배치 부대를 할 때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돈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반대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일단 반대를 해놓고 나야 나중에 반대 극보가 있을 테니까 일단 반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상급부대에 얘기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미군이 순환배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한 9개월 정도 와 있게 되는데, 오기 전에부터 한 달 전에는 전 부대원이 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약 3 내지 4개월 전에는 향후 전출입을 고려해서 새로운 병력을 보충받고 또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장비를 재정비를 하고 새로운 인원이 다 같이 한 팀으로 이룰 수 있도록 사격으로부터 기타 자기 추측기 훈련을 전부 다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TC라는 곳에 가서 훈련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파병되기 전에 한 달 전에는 휴가를 가고 약 3개월 전부터는 인원을 보충받고 장비를 손질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다 시켜서 그래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취지에 맞게 완전한 전투부대가 한반도에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와가지고 9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오면 전쟁 지역에 와 있는 것처럼 개인 휴가도 떠나지 않고 오로지 훈련에만 매진하게 됩니다. 한반도에 와서 훈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올 때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장비, 전차, 장갑차, 공격 헬기, 비행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요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만큼의 돈이 들지 또 시간이 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완전한 전투부대가 9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주둔해 있다는 거죠. 이 9개월 동안 와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역시 전투력 유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훈련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는데, 현재는 그런 훈련 여건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은 미 측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어떻게 적용이 돼서 우리하고 분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예산적인 부담 때문에 순환배치 개념이 언제까지 갈지
역시 의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전에도 주한미군의 80%는 우리나라에 1년, 즉 12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 12개월 안에는 개인 휴가 한 달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렇지만 비록 주한미군의 80%가 그런 식으로 1년만 근무를 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1년을 근무하고 가면 이 사람들이 나는 한국에서 근무를 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9개월 동안 파병을 나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는 한국에 다녀갔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주인의식이 좀 적은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한미국 간에 하나의 저력으로 있었던 것은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에 근무했다는 그런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퇴색이 돼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9개월 동안 와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 개인 시간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주말에 가끔씩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훈련으로 매진하고 있지만 그 쉬는 시간에 부대 인근에 주로 나갑니다. 나가서 관광을 하고 부대 인근을 보는데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따뜻하게 대해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정치인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미국 군인은 항상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군인들도 굳이 자기네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왕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손님을 대해준다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와서 돕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군을 만나게 되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여기 12개월을 근무하면 난 한국에서 근무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되는데 부대 통째로 갔다가 통째로 오게 되면 다녀갔다는 생각이 들지 근무했다는 생각은 안 든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옛날에는 민간인들 사는데 그런 데서 전세도 살고 뭐 월세도 살고 해서 그런 교류가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순환을 시키면 부대 내에 내후반에 생활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접촉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에 느끼던 그런 정 같은 거를 못 느끼는 겁니다.